오늘도 불륜 드라마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 사랑해요. 난 이현주, 32살. 사람들은 나를 보고 차분하고 세련된 여자라고 말하지만 사실 난 누구보다도 뜨겁고 누구보다도 갈망이 강한 여자야. 어릴 때부터 사랑이란 감정에 누구보다도 솔직했어. 남들이야 뭐라고 하든 난 내가 원하는 걸 숨기면서 살고 싶지 않았거든. 근데 문제는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야. 난 결혼을 했어. 남편은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야. 하지만 내 안에 숨겨진 이 본능을 채워주기엔 너무 건조했어. 마치 사막에 혼자 던져진 기분이었달까? 처음엔 참고 살았어. 가정이란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내 안의 갈증이 점점 커졌어.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다른 남자들에게 눈이 갔지. 첫 번째는 회사 동료였어. 나보다 5살 어린 신입사원이었는데 그의 젊음과 패기가 날 자극했어. 퇴근 후 회식을 가장해 단둘이 술을 마셨고 분위기가 무르익잔한 그의 손을 잡았어. 우리 딱 오늘까지만. 그렇게 시작된 일이었는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 그 후로도 난 멈출 수가 없었어. 헬스장에서 우연히 알게 된 트레이너, 출장 중에 만난 거래처 대표, 심지어 남편의 후배까지 사람들은 날 나쁜 여자라고 하겠지. 하지만 나에겐 이게 숨 쉬는 일처럼 자연스러웠어. 만족을 모르는 내 몸이 스스로를 이끌고 갔으니까. 그런데 이런 나를 눈치챈 사람이 있어. 바로 남편의 누나, 내 시누이였지. 시누이는 나를 처음부터 탐탁지 않게 여겼어. 기회만 되면 나를 깎아내리려 했는데 이번엔 제대로 걸린 거야. 어느 날 시누이는 내게 쪽지를 내밀었어. 너 이거 남편한테 들키면 어쩔래? 그 안에는 내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사진이 있었어.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 이제 어떡하지? 인정할까? 아니면 더 치밀하게 거짓말을 할까? 하지만 확실한 건 난 절대 이대로 끝낼 수 없다는 거야. 나는 시누이를 쳐다봤어. 그녀는 비웃는 표정이었어. 어때? 남편한테 바로 말할까? 아니면 그녀는 일부러 말을 흐렸어. 난 재빨리 생각했지. 이 상황을 어떻게든 벗어나야 했어. 얼마 원해? 난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 시누이는 피식 웃더니 돈으로 해결하려고. 너 진짜 재밌다. 근데 나 돈 필요 없어. 그냥 내가 망가지는 걸 보고 싶어. 이제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어. 하지만 그렇게 쉽게 무너질 수는 없었지. 언니, 내가 왜 이런 일을 했을 것 같아? 난 오히려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갔어. 그녀가 예상치 못한 반응에 살짝 당황하는 게 보였어. 난 외로웠어. 남편은 바쁘고 나한텐 관심도 없었어. 결혼 생활이 지옥 같았다고. 눈물까지 보이며 연기를 했어. 솔직히 말하면 반쯤은 진짜였어. 난 진짜 외로웠거든. 하지만 내 말을 듣던 신우이의 눈빛이 변했어. 웃기지 마. 그럴 거면 이혼을 하지 왜 남의 남자를 건드려. 그녀의 말에 난 할 말을 잃었어. 맞는 말이었거든. 하지만 난 내 본능을 포기할 생각이 없었어. 그날 이후 난 더 조심스러워졌어. 하지만 멈추진 않았어. 오히려 더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했어. 그러다 결국 남편이 알게 되었어. 처음엔 그냥 느낌이 이상하다고만 생각했던 것 같아. 나를 쳐다보는 눈빛이 달라졌고 퇴근이 늦어도 별말 없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느낌이 들었어.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기만 해도 누구랑 연락하는데? 라고 물었고 옷차림 하나하나에도 트집을 잡기 시작했지. 그리고 결국 그날이 왔어. 집에 들어가는데 거실 불이 켜져 있었어. 원래 11시면 자는 사람이었는데 이상했지. 신발을 벗고 들어가려는데 거실 테이블 위에 익숙한 사진이 올려져 있는 거야.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 시누이가 협박하던 그 사진. 내가 헬스장 트레이너와 몰래 호텔로 들어가는 장면이 찍힌 그 사진.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내 휴대폰 메시지까지 출력되어 있었어. 현주야, 오늘도 보고 싶어. 어제는 정말 미쳤었어. 너 때문에 환장하겠어. 내 몸이 너무 좋아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 난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지. 이거 뭐야? 남편이 묻더라.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의 눈빛은 너무 무서웠어. 싸늘했어. 마치 사람을 죽일 수도 있을 것 같은 눈빛. 난 입을 열어야 했어. 무슨 말이든 해야 했는데 목이 막혀서 아무 말도 나오질 않았어. 말해봐. 이게 뭐냐고. 나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지. 이대로 무너지면 끝이야. 난 순식간에 머리를 굴렸어. 장난이야. 뭐? 그냥 재미삼아 장난친 거라고. 그 트레이너랑 아무 사이도 아니야. 그냥 그런 대화하는 게 스릴 있어서. 남편의 표정이 더 굳어졌어. 내가 대충 둘러대는 걸 알아챘다는 뜻이겠지. 그가 손을 떨면서 사진을 집어던졌어. 이게 장난이라고. 내가 지금 날 바보로 아냐? 제발 오빠, 내 말 좀 들어봐. 나는 애써 남편의 팔을 잡았어. 하지만 그는 내 손을 획 뿌리치더니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어. 대체 왜 그랬어? 내가 그렇게 부족했어. 그 순간 나도 모르게 눈물이 터져 나왔어. 내가 바람을 피운 주제에 눈물을 흘리는 게 웃기지만 솔직히 무서웠거든. 그리고 한편으론 억울하기도 했어. 오빠가 너무 무관심했잖아. 맨날 회사, 일, 피곤하다고 나한테 관심도 없었잖아. 나는 외로웠어. 나도 여자야. 남편은 헛웃음을 터트리더라. 그러더니 갑자기 손에 들고 있던 컵을 바닥에 던졌어. 컵이 깨지는 소리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지. 너 지금 그게 변명이라고 하는 소리야? 나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어. 변명이라는 거 나도 알아. 하지만 이 상황에서 난 어떻게든 빠져나가야 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제발 오빠. 한 번만 봐줘. 난 무릎까지 꿇었어. 정말 살기 위해서였어. 이혼만큼은 할 수 없었거든. 남편 없이 사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어.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남편 없는 살보다는 이혼녀라는 꼬리표가 무서웠어. 남편은 아무 말도 없이 나를 내려다봤어. 그리고 한참 뒤 힘겹게 입을 열었어. 당장 이혼하자.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내 머릿속이 새하얘졌어. 오빠 제발 한 번만 생각해봐.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나는 무릎을 꿇고 남편의 손을 붙잡았어. 하지만 그는 차갑게 나를 내려다봤지. 그 손 치워. 그 말 한마디에 온몸이 굳어졌어. 남편은 가방을 들고 나가버렸고 나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어. 그날 밤 나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어. 머릿속이 복잡했어. 이혼하면 나는 어떻게 될까? 다 버리고 새 출발할 수 있을까?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지. 남편 없는 삶은 상상도 할 수 없었어. 그러던 중 핸드폰이 울렸어. 트레이너였어. 누나, 무슨 일 있어요? 그의 목소리를 듣자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졌어. 나는 조용히 말했다. 오늘 밤에 나 좀 만나줄래? 그날 밤 나는 그와 함께 호텔에 있었어. 내 옆에서 깊이 잠든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했어. 남편이 알면 날 죽이려 들겠지? 하지만 이미 모든 게 끝장난 거나 마찬가지야. 어차피 난 돌이킬 수 없어. 그런데 갑자기 문자가 왔어. 내일 변호사랑 같이 집에 갈 거야. 서류 준비해놔. 남편이었어. 나는 핸드폰을 손에 쥔 채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이제 정말 끝인가? 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다봤어. 도망쳐야 할까? 아니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발버둥 쳐야 할까? 그 순간 내 안에서 또 다른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왔어. 남편을 붙잡는 게 아니라 남편에게서 벗어나는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나는 천천히 미소를 지으며 핸드폰을 꺼내 세 번호를 눌렀어. 여보세요? 낮고 무거운 목소리.
내가 가장 마지막으로 연락해야 했던 사람. 오빠, 나 좀 도와줘. 전 남자친구였어. 전화기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흘렀어. 그리고 낮고 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어. 이현주, 갑자기 웬일이야? 전 남자친구, 강도윤. 7년 전쯤 만났던 남자야. 내 첫사랑이자 나를 가장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 하지만 그의 집착이 너무 강해서 내가 먼저 떠났었어. 그를 찬 건 나였지만 그는 쉽게 날 잊지 못했지. 몇 년 동안 연락이 오다가 어느 순간 완전히 끊겼어. 그런데 지금 난 다시 그를 찾고 있어. 나 곤란한 일이 생겼어. 오빠밖에 도와줄 사람이 없어. 그가 비웃듯이 말했다. 도와달라고. 예전에 나 차버릴 땐 언제고. 그땐 내가 어려서 그랬어. 하지만 지금은 정말 절박해. 나 좀 만나주면 안 돼? 그는 한숨을 쉬더니 짧게 대답했어. 어디야? 나는 호텔 근처 카페에서 그를 기다렸어. 몇 년 만에 보는 강도윤은 여전히 매력적이었어. 어두운 눈빛, 강한 턱선, 깊은 목소리 그리고 나를 바라보는 날카로운 시선까지. 그가 자리 앞에 앉자마자 나는 조용히 속삭였어. 남편이 이혼하재. 그는 피식 웃었어. 그래서 내가 바람 피워서 그런 거잖아. 어떻게 알았어? 너 같은 애가 바람 안 필 리가 없지. 솔직히 좀 놀랐다. 이제야 걸렸다는 게. 나는 속이 울컥했지만 애써 침착하게 말했다. 오빠, 나 그냥 당하고 있을 수는 없어. 이혼하면 난 끝장이야. 남편이 변호사까지 끌고 와서 확실하게 정리하려고 해.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천천히 말했다. 그래서 나한테 뭘 어쩌라고? 내 남편한테 무릎 꿇고 용서라도 빌어줄까? 아니, 오빠가 나 대신 남편을 좀 처리해줘. 그 순간 강도윤의 눈빛이 변했어. 서리. 그래. 남편을 어떻게든 막아줘. 그냥 사고라도 나게 해주면 안 돼. 그는 나를 빤히 쳐다보더니 갑자기 낮게 웃었어. 미쳤구나, 이현주. 나는 그의 손을 꼭 잡았어. 오빠, 나 정말 간절해. 오빠가 날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아. 아직도 날 완전히 잊지 못했잖아. 그는 손을 빼내며 비꼬듯 말했어. 맞아. 널 못 잊었지. 하지만 그거랑 이 일은 달라. 사람을 다치게 하는 건 장난이 아니야, 현주야. 그럼 내가 망가지는 건 괜찮아. 나는 일부러 눈물을 흘렸어. 하지만 솔직히 반쯤은 진짜였어. 내가 망가지는 건 싫었어. 절대 이대로 당하고 싶지 않았어. 강도윤은 깊은 한숨을 쉬었어.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너 정말 끝까지 가겠다는 거야? 응. 그는 나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결국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 알았어. 대신 조건이 있어. 뭔데? 그는 내 얼굴을 어루만지며 속삭였어. 이 일이 끝나면 넌 다시 내 사람이 돼야 해.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 그의 집착, 그 끈적한 사랑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거든. 하지만 지금 나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 나는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그의 손을 잡았어. 좋아. 그렇게 난 다시 늪속으로 들어가고 있었어.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니까 현관문 앞에 남편이 서 있었어. 눈에는 다크서클이 짙었고 한 손에는 담배가 들려 있었어. 원래 비흡연자인 사람이었는데 이혼을 결심한 후 스트레스를 받았나 봐. 이제 와서 어디 갔다 오는 건데?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어. 나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웃어 보였어. 그냥 바람 좀 쐬고 왔어. 바람. 누구랑? 그가 코웃음 치며 날 내려다봤어. 나는 눈을 피하며 가방을 정리하는 척했어. 혼자. 웃기지 마. 내가 혼자 있을 사람이냐? 그 말에 순간 머리가 띵해졌어. 남편은 예전보다 훨씬 날카로워져 있었어. 나를 한번 의심하기 시작한 이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 그럼 누구랑 있었을 것 같아? 나는 짜증난다는 듯이 말하면서도 속으로 긴장하고 있었어.
혹시 또 뭔가를 잡은 걸까? 신우이가 또 다른 증거를 들이밀었을 수도 있잖아. 남편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어. 됐다. 어차피 내일 변호사랑 같이 갈 테니까. 그때 얘기해.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 나는 거실에 멍하니 서 있었어.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때 핸드폰이 진동했어. 강도윤이었어. 얘기 끝났어? 나는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짧게 답했어. 응. 내일 변호사랑 온대. 그럼 그 전에 끝내야겠네. 그의 말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 나는 천천히 손을 말아 쥐었어. 어떻게 할 거야? 내 남편, 요즘 어디서 술 마시는지 알아? 그 말에 나는 순간 멍해졌어. 남편은 요즘 늦게까지 밖에 있다가 들어왔어. 스트레스 때문인지 술에 절어 들어올 때가 많았어. 나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대답했어. 회사 근처 단골 술집 있어. 거기 거의 매일 가. 좋아. 내일 내가 남편이 그 술집 가게끔 유도해. 나머진 내가 알아서 할게. 순간 손에 땀이 났어. 정말 이대로 가는 게 맞나?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나는 모든 걸 잃어. 남편한테 버려지고 신우이한테 짓밟히고 이혼녀로 낙인 찍혀서 살아야 해. 나는 그럴 수 없어. 나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가 내쉬었어. 알겠어. 다음 날 나는 아침부터 최대한 평소처럼 행동했어. 남편은 말도 없이 변호사랑 통화하고 있었어. 나는 모른 척 아침을 차려놓고 출근 준비를 했어. 이따 저녁은 먹고 와. 남편이 대꾸도 안 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 하지만 나는 다시 한 번 말을 걸었어. 오늘도 회사 근처에서 한 잔해. 그제야 남편이 나를 흘긋 쳐다봤어. 왜? 걱정되냐? 나는 피식 웃으며 대답했어. 그냥. 우리 마지막으로 밥이라도 같이 먹을까 해서. 남편은 미간을 찌푸렸어. 하지만 그러다 이내 고개를 저었어. 됐어. 나 알아서 할게. 그래. 그럼 오늘도 거기 가는 거지. 남편은 잠깐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 그래. 거기 갈 거야. 그 대답을 듣자마자 나는 바로 강도윤에게 문자를 보냈어. 오늘 저녁 거기 간대. 그는 바로 답장을 보냈어. 좋아. 그럼 오늘이 끝이야. 그 짧은 문장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 오늘이 끝이라고. 그러면 남편이 사라진다는 뜻이겠지? 나는 회사에서도 집중할 수가 없었어. 점심을 먹으면서도 업무 보고를 하면서도 머릿속엔 온통 남편 생각뿐이었어.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남편이 사라진 후에 내 인생이 어땠을지를 상상하고 있었지. 모든 걸 정리하고 새 출발하면 될까? 남편이 사라지면 나한테 남는 건 뭘까? 나는 자유로워질까? 시간이 지나 퇴근 시간이 되었어. 나는 일부러 남편에게 먼저 문자를 보냈어. 오늘 너무 늦지 마. 몸 상해. 남편은 읽고도 답장을 안 했어. 하지만 난 알았어. 그는 오늘도 술집으로 갈 거야. 그리고 강도윤이 움직일 거야. 나는 집으로 가는 길에 핸드폰을 손에 꼭 쥐었어. 머릿속이 복잡했어. 이게 맞는 걸까? 아니면 멈춰야 할까? 하지만 이제 너무 늦어버렸어. 나는 여기까지 와버렸어. 그렇게 긴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어. 그리고 그날 밤 내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었어. 그날 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초조하게 핸드폰만 바라보고 있었어. 손에 땀이 나서 몇 번이나 닦아냈지만 심장은 쉴 새 없이 뛰고 있었어. 강도윤에게서 아직 연락이 없었어. 일이 끝났으면 끝났다고 말할 텐데 아무런 소식이 없으니까 더 불안해졌어. 남편은 정말 그 술집에 갔을까? 혹시 뭔가 잘못된 건 아닐까? 몇 번이나 핸드폰을 들었다 놨다 하다가 결국 강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어. 하지만 신호음만 길게 울릴 뿐 받지 않았어.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 그때였어. 따르릉. 벨소리가 울렸어. 나는 거의 반사적으로 전화를 받았어. 여보세요?
그런데 상대는 강도윤이 아니었어. 이현주 씨 되시죠?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어.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 누구세요? 여기 강남경찰서입니다. 남편분이.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 나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어.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어. 뭐라고요? 남편이 어떻게 됐는데요? 술집 근처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금 병원으로 이송 중인데 상태가 심각합니다. 보호자로서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순간 귀에서 웅웅 소리가 났어. 이게 무슨 말이야? 사고라고. 나는 급히 옷을 챙겨 입고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으로 향했어. 손이 덜덜 떨렸어. 강도윤이 일을 저질렀다는 확신이 들었어. 하지만 어떤 사고인지, 남편이 어떤 상태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미칠 것 같았어.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응급실로 뛰어갔어. 경찰이 서 있었고 의사와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 그리고 그 틈 사이로 보이는 남편. 피투성이었어.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 남편의 얼굴은 온통 피범벅이었고 머리 쪽이 심하게 다친 것 같았어.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몸 곳곳에 멍이 들어 있었어. 의사가 다가왔어. 보호자분 되시죠? 나는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어. 현재 환자분은 두부 손상이 심합니다. 머리를 강한 충격으로 가격당한 것 같습니다. 갈비뼈 2개도 부러졌고요. 수술이 필요하지만 상태가 워낙 위중해서. 나는 의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다리에 힘이 풀렸어. 그럼 살 수는 있나요? 의사가 단호하게 대답했어. 장담할 수 없습니다. 순간 숨이 막혔어.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어. 그냥 남편이 다치기만 하길 바랐지 죽을 수도 있는 상태가 될 거라고는. 그때 경찰이 다가왔어. 이현주 씨,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나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 무슨 일이죠? 현재 이 사건은 단순 사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누군가 계획적으로 가해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나는 숨이 턱 막혔어. 목격자요? 네. 피해자분이 술집에서 나와 걸어가던 중 오토바이를 탄 남성이 갑자기 나타나 둔기로 가격하고 도망갔다는 진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나를 뚫어지게 쳐다봤어. 가해자가 강도윤 씨라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어. 뭐라고요? CCTV에서 강도윤 씨가 범행 직전 근처에서 서성이던 모습이 찍혔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건 그가 사건 직후 한 통의 전화를 걸었다는 겁니다. 나는 온몸이 얼어붙었어. 전화요? 네. 이현주 씨한테요. 나는 숨을 삼켰어. 경찰서에서 조사받아야 합니다. 강도윤 씨와 어떤 관계인지, 그리고 이 사건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순간 모든 게 끝장났다는 걸 깨달았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경찰을 바라봤어. 내가 원했던 건 이런 게 아니었는데. 모든 게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았어.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경찰서로 끌려가면서 창밖을 바라봤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그냥 남편이 내 앞에서 사라지길 바랐을 뿐인데 결국 모든 게 망가져 버렸어. 강도윤은 체포됐고 나는 공범으로 의심받고 있었어. 남편은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고 신우이는 날 찢어 죽일 기세였어. 경찰서 복도에 앉아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어. 변호사였어. 이현주 씨, 지금 상황 심각한 거 아시죠? 나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쉬었어. 네, 알아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어. 이제 어디로도 도망칠 곳이 없었어. 다시 태어나면 나비로 태어나고 싶어. 아름답게 태어나서 누구에게도 잡혀 살지 말고 날아다니고 싶을 뿐이야. 다 나의 잘못이니 이번 생에는 벌 받으며 살아갈 것 같아.